얼마 전 서울 광화문 소재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발생한 일명 승무원 캐리어 점거 사건은 단순한 고객 매너의 부재를 넘어 현대사회의 서비스 공간이 직면한 사유와의 위험과 서비스 노동자 간의 복합적 갈등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양상은 특정 국적 항공사의 신입 승무원들이 인근 주한미군 대사관에서 비자 면접을 위해 매장 내 좌석의 약 80%를 자신들의 개인 수화물로 점거하고 자리를 비운 행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스타벅스가 지향해온 제3의 공간이라는 브랜드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극단적인 공간 사유화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광화문 매장은 지리적으로 미 대사관과 인접해 있어 테러 방지 및 보안상의 이유로 대형 가방 반입이 금지된 방문객들의 수요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지난 9일 오전 7시경 해당 매장의 약 40석은 주인 없는 여행용 보조 가방들로 가득 찼는데요. 이로 인해 실제 음료를 구매한 일반 고객들은 착석할 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방문한 승무원 30여 명 중 음료를 주문한 인원은 5명에서 10명에 불과했으며 이들은 가방만 방치한 채 약 2시간 동안 매장을 비웠습니다. 이는 서비스 공간을 사적 수화물 보관소로 오인한 집단적 일탈 행위이자 영업장에 대한 유무형의 손실을 초래한 사건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스타벅스 파트너가 다른 고객의 이용을 위해 가방 이동을 요청했을 때 승무원들이 보여준 반응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문을 했는데 왜 그러냐며 항의하거나 직원의 정당한 권고를 묵살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는 자신들의 지불한 최소한의 비용이 매장의 물리적 공간 전체를 임대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왜곡된 소비자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카공족이나 개인 칸막이를 설치하는 외출 빌런의 범주를 넘어 특정 전문 직군이 보여주는 집단적 이기주의라는 점이 대중의 강력한 공분을 샀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항공사의 경영 위기와 합병 절차 속에서 발생한 비용 절감의 부작용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항공사들은 신입 승무원들의 단체 비자 면접과 같은 외부 활동 시 전용 버스를 대절하여 승무원들의 수화물을 보관하고 이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죠. 그러나 적자 지속과 채무 부담 가중으로 인해 허리띠 졸라매기식 경영에 돌입하면서 이러한 기본적 물류 지원 서비스가 중단된 것이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신입사원 관리 비용과 물류 보관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승무원들은 각자 도생의 방식으로 짐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죠. 그 결과 인근의 민간 영업장인 스타벅스가 항공사의 무료 수화물 보관소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소화해야 할 운영 비용을 외부의 제3자와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한 비용의 외주화 현상으로 분석할 수 있죠. 또한 항공사 내부 조직 문화 변화도 일조했는데요. 이들은 유니폼을 입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악화가 단순히 재무적 수치를 넘어 구성원들의 직업 윤리와 조직 시민 행동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죠.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승무원들의 태도는 서비스 산업 내부의 미묘한 위계 구조와 서비스직 간의 갑질 심리학을 정교하게 반영했습니다. 항공 승무원은 전통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는 전문직으로 일반적인 F&B 서비스직보다 사회적 위상이 높다는 인식이 종사자들 사이에 내면화되어 있었죠. 이러한 직업적 자부심은 때로 타 서비스 업종 종사자를 자신보다 낮은 계급으로 간주하게 만드는 서비스직 간의 계급의식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스타벅스 파트너의 요청에 주문했는데 왜 그러냐고 대항한 논리는 자신들이 대접받아야 할 소비자로 규정함으로써 현장 바리스타와의 관계를 수편적 파트너가 아닌 수직적 갑을 관계로 재편하는 시도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비행기 기내에서 승객들로부터 겪는 혹독한 감정노동과 권위적인 대우를 다른 서비스 접점에서 자신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에게 투사하여 보상받으려는 심리적 기제, 즉 감정노동의 전이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은 직군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고갈되어 직장 외부 환경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승무원들은 현재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고강도 노동과 불투명한 고용 미래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이들의 감정적 자원을 한계치까지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비자 면접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한 작은 마찰은 이들에게 쌓여있던 감정적 부하가 분출되는 기폭제가 되었고 그 대상이 공교롭게도 같은 서비스 노동자인 스타벅스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적으로 매너 소비자 캠페인을 전개하며 고객의 인식 개선에 주력해왔으나 이번처럼 전문 직군의 집단적 행동일 경우 개별 파트너가 감당해야 할 심리적 압박은 극에 달합니다. 조사 결과 서비스직 노동자들은 고객 응대 매뉴얼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현장의 복잡한 상황을 모두 방영하지 않을 때 더 큰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파트너는 가방을 치워달라는 상식적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들의 단체 항의에 직면하여 극심한 감정적 소모를 겪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기업이 제공하는 보호 프로그램이 단순히 친절한 대응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물리적 공간에 대한 통제권과 악성 행위에 대한 단호한 거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감정노동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 다소 왜곡되게 소비되는 경향도 문제입니다. 내가 돈을 냈으니 서비스 노동자는 나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식의 인식은 서비스 노동을 가치 있는 전문 노동이 아닌 감정의 상품화로만 취급하게 만듭니다. 승무원들이 스타벅스 파트너를 대할 때 보인 무례함은 바로 이러한 노동 가치의 절하가 서비스직 내부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항공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사회적 위상은 지난 20년간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승무원은 선망의 대상이자 민간 외교관의 자부심을 가진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항공산업의 팽창과 저비용 항공사의 등장, 그리고 여행에 보편하는 승무원의 역할을 전문직 안전요원에서 고강도 서비스 노동자로 재정의하게 만들었죠. 특히 경영위기와 합병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사기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셔틀버스를 기다리다 영하의 날씨에 떨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출근길부터 전쟁을 치러야 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은 이들의 직업적 자부심을 훼손하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항공 승무원이라는 직종이 겪고 있는 전문성의 퇴조와 사회적 위상의 하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입사 후 마주하는 현실은 혹독한 감정노동과 축소된 복지뿐이며 이러한 괴리감은 타인에 대한 무례함과 집단적 일탈로 표출됩니다. 사건 발생 이후 항공사 측은 공식 사과를 발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죠. 승무원들의 매장을 점거한 근본적 이유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회사가 제공해야 할 물류 및 이동 지원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 광화문점 승무원 캐리어 사건은 단순한 민폐 고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거대 자본의 결합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절감이 어떻게 힘없는 서비스 노동자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감정 노동이 얼마나 위태로운 한계사항에 도달했는지 보여주는 경고음입니다. 이런 사태를 해결하고 건강한 서비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은 ESG 경영의 관점에서 구성원의 복지 축소가 사회적 민폐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있는 관리 체계를 회복해야 하며, 서비스직 종사자들 스스로도 자신의 고통이 타인에 대한 갑질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업종 간 수평적 연대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은 서비스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공간의 사유화에 대한 공동체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서비스의 질은 노동자의 존엄성에서 비롯되며 그 존엄성은 기업의 물적 지원과 사회적 존중이 뒷받침될 때 지속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이 항공사와 스타벅스,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에게 서비스 노동의 가치를 제고하는 뼈아픈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지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